2023년도를 기대되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 이틀 남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표정에서 다 나옵니다. 굉장히 즐거운 1년. 네, 2023년도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메이징으로 기대합니다. 네, 한 분만 어메이징합니다. 그렇죠. 2022년도가 올해가 코로나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이 되고 코로나로 인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추억들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 2023년도에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소식은 아무도 모르는 소식인데 정부하고 긴밀하게 받은 소식입니다. 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제도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김신아 사장님이 20대로 돌아가는 축복이 내년부터 있죠. 네. 이제는 만 나이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2살 정도씩 어려지는 새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자녀들, 지금 다둥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느는데 다둥이 자녀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이제 부모급여가 나가요. 지금 계신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3명 이상이 아니라 이제 출생할 때마다 급여가 발생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저시급이 600원 올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과거 1년에요. 90원 오르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600원 올렸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약 5% 정도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유통기한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시 때문에 헷갈렸잖아요. 이 제도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냉장고를 빨리 정리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고교 학점제.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192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됩니다. 꼭 학교를 뭐 개근도 있었고 또 학교를 목숨처럼 갔잖아요. 이제는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대학 입학금도 없어집니다. 다들 기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관이 없다, 그죠? 저는 아이가 3명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군대 가 계신 제 자녀분들 계시죠? 앞으로 용돈을 안 드려도 됩니다. 충분히 자족할 만큼의 급여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엄마 용돈이 작아서 전화 오면 믿지 마세요. 새해부터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사라집니다. 보험이 들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유통 자체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환승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인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예 이런 정기권이 나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회전 신호등 요거는 특별히 갖고 왔는데요. 이제까지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운전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범칙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시행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일종 자동 운전면허. 대부분 승용차는 이제 이종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동차들이 이제 수동이 아니라 대부분 자동으로 다 교체되기 때문에 이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종 자동으로 갱신되는 이런 면허가 올해부터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갱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표정들이 굳으시는데 왜 제가 기회를 넣냐면요. 모든 역사에 보시면 위기가 기회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해가 된다면 오히려 저희 같은 네트워커들한테는 기회가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이유는 다음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3년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왜 기회가 되냐면요. 이 차트를 제가 금감원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보고 나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봤죠. 국내 기업의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LG, SK잖아요. 재고가 많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요, 새로운 신규 제품들,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들이요, 올 초가 되면 저렴하게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거를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네트워커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이 재고 처리에는 굉장히 큰 소득을 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고자동차 있잖아요. 새 차를 파는 소득보다 새 차를 판매하는 기회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기회,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부가가치가 클까요? 새 차가 크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중고자동차입니다. 중고자동차가요, 감가되는 폭이 굉장히 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진율이 방송 나중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수익률이 한 30%가 넘어요. 새 차의 판매 수익률은 10에서 20%입니다. 중고자동차의 판매율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 코로나 이 시대에 중고자동차 매출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분들이 부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많다 해서 걱정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오케이, 그거 내가 유통시키면 되겠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2023년도에 이런 기회들을 정책이라든지 가져왔냐면요. 세상이 2022년 세상과 2023년 세상은 완전히 틀리다고 합니다. 혹시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강의 때마다 분위기를 굉장히 샤하게 하는데, 네, 앞서가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의미냐면요,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동화가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AI를 통해서 아주 쉽게 자동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다양한 분야의 생산 과정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 공장을 냈잖아요. 보세요. 설계, 개발, 제조, 유통까지 한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요, 모든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단계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장 스스로를 제어하는 이런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요, 이제 중소기업이죠. 1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의 500개 기업을 제조사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떠느냐, 정말 이게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비슷하다, 좋아졌다, 이 평가는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물어봤어요.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라는 게 36%, 보통이다 40%. 보통은 긍정이잖아요. 70% 이상의 기업들이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업이 자동화되고 알아서 생산하고 판매 유통되는 게 유리하다. 뒤에 보면 생산, 제조,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영향, 앞으로 어떻게 그게 회사의 고용 측면에서 영향이 미치냐 했더니요, 행정사무직의 81%는 대처가 됩니다. 이제까지 10명이 필요했다면요, 20명만 있으면 회사가 가동되는데, 생산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구직도 75%입니다. 결국은 엘리트의 10에서 20%가 앞으로 기업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기술직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직 대부분의 고용 측면에서 인력이 감축이 된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노동단체들이 크게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요,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면요, 굉장히 동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단체나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집단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앞서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어떤 세상? 전자와 자동화 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기업이 살아야지 국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이 바뀌었죠. 우리 일자리들이 어떻게 좀 더 관소화되게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년, 10년 뒤의 미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올 거야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실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기업들, 하고 있는 기업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통계를 냈더니 훨씬 고용에 대한 안정, 생산에 대한 안정, 소득에 대한 안정까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봇세가 사람이 내는 세금보다는요, 이런 스마트하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AI한테 세금을 매기는 세상이 이제는 더 빠르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이나 어떤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과연 이 형태를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환 비용 부담만 해결된다면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전환하겠다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죠. 인력 부분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책을 계속 읽는 책이 세금의 세계사입니다. 이 책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는데 그냥 급변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변하고요, 사회도 변하고요,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하는데요. 왜 세금의 세계사냐면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업다운이 있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국가에서 세금이었습니다. 돈이 걷어져야지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에서 노마드, 한글로 제가 참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노마드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목민,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 의미로 정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21세기형 신인류라고. 되게 어렵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노마드는 정착이 없습니다. 여행 개념이 아니라요, 국가 개념으로 국가관도 없어요.
자기의 일이 시간, 장소,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커피숍 가면 젊은 청년들이 커피숍 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대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러 형태 분들이 하루 종일 노트북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재택근무를 하다가 재택근무에 따분하고 힘들어서 근무 장소를 커피숍으로, 공원으로, 그리고 극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무실 근무가 아닌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노트북을 들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디지털 노마족이라고 다른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 기계, 카메라 등 첨단 기계로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만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고용주나 고객이나 일하는 와중에도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더 큰 특징이 하나는요, 세금은 어디에 내게 돼 있습니까? 국가에 내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하나 들고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한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한국에 내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한국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일하면서도 미국에 세금을 안 내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드족이 나오면서 세금 내는 관계도 굉장히 흐릿해졌다. 이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낸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BBC에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노마족을요, 거주지가 없는 신흥 엘리트층이라고. 제가 아직까지 이 책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탁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노마드족.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노마드족이라는 책을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계속 읽었어요. 그 파트를 계속 읽었더니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디지털 경제의 빠른 성장이 곧 일자리가 생기는 족속인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인데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들이 곧 성장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들은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 없어요. 노트북만 계속 들고 다니면 되고요. 와이파이만, 인터넷만 어느 곳에든지 있으면 일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점포가 없습니다. 기업하고 저하고 계약 거래를 꼭 종사자 간에 계약을 안 해도 됩니다. 4대 보험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 책에서는요, 약 10억 명의 인구가 이미 노마족에 들고 있어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애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몰랐던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나는 어떨까? 저는 어떤 나라고 적용을 해봤더니요, 저희들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장할수록 새로운 유통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통이라는 새로운 소득의 기회를 갖고 있는 노마드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고요. 또 저희들은 무점포죠. 점포가 필요 없죠. 자본이 필요 없죠. 그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공간, 국경 제약이 있습니까? 연령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노마드족은 디지털 경제라는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디지털 문화의 그 기기들이나 이런 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노마드 쪽은요, 없어도 됩니다. 연령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 원청. 저는 지금 호주부터 해외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수입이든 미국의 수입이든
뭐 중국의 수입이든 제가 중국에 세금을 떼지 않아요. 호주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원천 징수 3.5%밖에 안 뗍니다. 이게 제가 그냥 붙였던 내통 노마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평범하게 더 빨리 오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유통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존의 유통, 기업이 생산하고 총판하고 대리점, 1차 유통에서는 이 노마드족이 생길 수가 없어요. 2차 유통도 마찬가지죠. 대인 활용마통을 통해서 소득이나 유통이 편할 수 있지만 거기서 무점포나 무저분이나 시간이나 국경 없는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인터넷 홈쇼핑, 여기서는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점포 개념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통 마케팅만이 유일하게 이 노마족의 개념과 맞는 새로운 유통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2023년이 저는 저희 팀과 저희 그룹이 이 내통 노마족이라는 이 새로운 신조어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충분히 기회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제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태수 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내통 마케팅의 유통의 흐름. 그래서 한국이 기회다. 왜 그래 봤더니 과거에 전 세계 경제 1인 국가는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을 많이 본따라한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리고 일본을 또 본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왜 제가 앞에 노마족을 이야기하면서 2023년 기회라고 한 거는요. 김태수 박사님 강의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내통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 성장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성장을 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는 성장을 2000년도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분 못하는 내통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가 있는데, 내통 마케팅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발전한 단계였고 성장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언제? 지금. 많은 유통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마지막 유통인 내통 마케팅은 2003년부터 지금부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폴 젠필저라는 경제학자고요. 건강관리 산업은 영원히 번성하는 필수 산업이라고요. 근데 필수 산업인데 꽃이 어디서? 내통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제가 이렇게 발음이 자꾸 이렇게 부정확하기 시작할 때는요, 강의 중에 저 혼자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세금의 세계사를 읽고 부의 미래 이런 책을 계속 읽으니까요, 이 매칭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메나테크를 처음 알고 부의 미래나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게 정말일까?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 엘빈 토플러라는 이 미래학자가 하는 말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은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세금의 세계사를 읽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프로쇼밍이라는 이런 단어가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때마다 발음이 새는 흥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 하죠. 제품 개발과 유통 과정.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업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기업이 자동화되면 계획, 설계, 개발, 생산, 유통까지 하나로 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이 책을 보니까요, 엘빈 토플러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프로슈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프로슈머가 앞으로 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는 이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9장에는요. 그걸 통해서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아이템이냐, 단순한 부자의 개념보다는요.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병을 치료하는 식품. 비타민 미네랄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 외에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보좌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서 부가 만들어지고 빈곤을 해결한다라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인공혈액과 당생물학이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엘빈 토플러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책을 어떻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허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아직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맞다라는 거죠. 당생물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세상이 정말 새로운 족속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강의뿐만 아니라 타사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세상에 하나뿐인 회사 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그룹이 있습니다. 경쟁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세상인 거죠.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의학 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 단순하게 생활 필수품을 유통시키는 회사가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거를 어떻게? 퍼스널 케어 인생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로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라기는 글주의 그룹이 아니라요. 게임 회사입니다. 이 기업을 제가 봤더니요. 나스닥에 등재 벌써 한 10년 정도 해서 유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도 1996년도에 나스닥 등재돼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유지된 회사고요.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55개국에 이제 독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특허 자료인데 특허를 보시면 질병과 투여된 영양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 모순점이 있죠. 질병을 영양으로 제품을 먹었는데 치료가 되느냐. 이 말은 모순점이에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는요. 질병이나 치료를 이런 단어로 쓰려면 약으로 등재되었거나 의료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 기계들 안에서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의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고주파, 저주파 이 기계들을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왜? 병원에서 쓰면 합법, 한의원에서 쓰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이 변했다. 과거에는 양약에 의해서 이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나 약의 치료의 개념이 변했다고 해서요. 이제 고주파나 저주파를 한의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벌써 오래전에 저희들은 영양소를 가지고 질병을 해결해 왔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특허 자료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메나테크의 제품들을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가이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법의 잣대도 훨씬 영양에 대해서 포괄해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글리코를 기반하는 영양소가 질병을 해결할 봤더니요. 우리 인체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이제 변질된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세포에는 이 8가지 촉수가 있고 이 촉수가 부족하거나 변질됐을 때 질병이 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메나테크인데요. 제가 메나테크라는 회사도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그룹의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리코를 가지고 똑같이 케어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2014년부터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현재까지 보니까 어떤 분들을 케어하는지 봤어요.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또 출산이 안 힘든 부부부터 그리고 80세 이상 90세 되는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그런데 글리코라는 영양소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성장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평균치밖에 안 되라는 거죠. 왜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똑같은 회사와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빠른 성장과 누구는 좀 덜인 성장인 거죠. 봤더니 팀이에요. 메나테크 전체에 한 7개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요 막내 그룹입니다. 막내 그룹이라서요 지금 성장을 끝난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속도를 보니까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제가 따라갈 때 어쩔 때는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마라톤 운동은 초반에 페이스를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후반에 강하게 가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되는 제가 강하게 쫓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마라톤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는 달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1등이 아닌 완주가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뛰는 사람들한테서 중간에서 뭉쳐서 그냥 같이 달리면 됩니다. 내가 1등으로 달릴 필요 없고요. 앞에 가는 사람 쭉쭉쭉 따라가기만 하면 완주를 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룹에 멘토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그룹이 저는 지원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따라갈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연령이나 이제 시작하거나 먼저 시작하는, 늦게 시작하는 개념이 없고요. 팀 안에서 내가 뭉쳐가기만 하면 성장과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특히 맨 앞자리에서 졸던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던 이유가요. 할 수 있는 이유가요. 멘토와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정보를 주는 세상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구독하는 세상입니다.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독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을 드라마 어디서 보십니까? 뉴스 어디서 보십니까? 정보 어디서 찾으십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다 찾잖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세상인데 지원그룹에 컨텐츠가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놓는 컨텐츠인 거죠. 컨텐츠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많이 뿌려놓으면요. 찾아서 오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전국으로 곰돌이가 늘고 있어요. 이 테드들 곰돌이가요. 곧 1년 안에 이 곰돌이 빡빡하게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돼요. 1년 안에 곰돌이가 다 세워지면요. 여러분의 소득은 지금보다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가 27국에 지금 27국에 진출했는데 앞으로 전 세계 유럽, 아시아 진출한다고 하죠. 그 저도 지금 이제 해외에 그러니까 호주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보상이 굉장히 좋아요. 이 보상은요, 브랜드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아주 간단 7개밖에 없습니다. 첫 팩 주문 보너스, 멘토, 비즈니스 링크업, 유니레벨, 무한, 체크매팅, 최근에 생긴 K풀 보너스, 글로벌 보너스. 이 보너스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첫 주맥 비즈니스 유니레벨이나 무한 보너스는 이제 매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소비자로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해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멘토나 매칭이죠. 대부분 멘토 보너스는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추천했을 때 그분이 성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그렇다 보니까 추천한 분들만 위주로 후원을 받아요. 근데 매칭 보너스는 후원 계열의 보너스입니다. 내가 추천하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성장이나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왜 기여를 하는 이유는 이 보너스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 K 풀 보너스.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전 세계 매출이에요. 순수익에 대한 보너스만 있다면 이 보너스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에요, 매출.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브론즈 PD 이상 지분가로 줍니다. K 풀 보너스는 실버이드 이상 지분가로 줍니다. 한국의 매출, 전 세계 매출 중에 50% 이상은 한국 매출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리아 글로벌 풀 보너스를 받으면 한국 매출을 당연히 받겠죠. 이 매출도 해도 엄청난 보너스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링크업 보너스라고 현금으로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성장은 실버이디를 시작으로 복제되기 시작합니다. 실버이디는요, 내가 한 500pb, 내가 체험을 우리 보통 다이어트나 그러니까 체중 조절이나 생활 개선이나 해서 패키지가 하나 있죠. 그게 한 89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를 내가 체험해보고 똑같이 체험한 것을 이렇게 네 분한테 전달했더니 나의 소득이 한 62만 원 정도가 발생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큰 거잖아요. 내가 전체 82만 원을 내가 소비를 해서 62만 원이 들어온다. 그럼 70% 이상 소득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의 소비와 내가 누군가 추천의 소비를 모아서 이 500pb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더니요, 똑같이 실버이드를 복제하면 내가 ED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 70만 원의 소득부터 따라하기 시작하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ED를 통해서 또 한 번의 ED를 복제되면 실버이드가 되고, 실버이드를 또 한 번 복제되면 골드가 됩니다. 그리고 골드 ED를 또 한 번 복제하면 제가 PD가 되고요. PD를 또 한 번에 복제하면 브론즈 PD, 그리고 똑같이 복제하면 실버 PD. 이렇게 되는 과정이 평균 5년입니다. 어떤 일을 5년 동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을 저는 고등학교 때 입학과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30년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소득은 국민연금입니다. 저는 일찍 시작해가지고요. 매일 국민연금 이렇게 날라오는 고지서에 보시면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가 온다라고 됩니다. 제가 65세 때. 많이 받잖아요. 보통 분들은 90만 원 초반대 받거든요. 한 30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만든 제 시스템 소득이죠. 그런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한 5년 했더니요,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그룹과 함께 하니까요, 이 평균치가 점점점 내려가더라는 거죠. 저는 딱 평균인 사업자고요. 제 파트너들은
평균치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그죠? 저희 그룹의 최고 리더분들은 평균 이상이죠. 네. 그거를 저희들이 복제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 10개 회사의 매출 증감 순위 표를 제가 찾아왔거든요. A 회사가 이게 보여도 되나? 보였으니까 할 수 없겠네요. A 회사가 계속 1위입니다. 2020년도에 보면 1위였고요. 우리는 8위였다가 이제 올해 보시면 이제 9위를 갔죠. 왜 제가 이 표를 가져왔냐면요. 이렇게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소득이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회사의 매출은 많아졌는데 그 많은 소득에 따라서 종사자나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갔냐는 거죠. 봤더니 많은 회사들이 한 약 90%, 최소 70에서 90%는 1년에 5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소비자로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의 회사들입니다. 메나테크는 50%예요. 그럼 50% 이상의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메나테크 제품을 먹거나 전달하거나를 통해서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평균 연봉을 보면 3천만 원의 그 이상 부분들을 그 연봉 소득으로 잡잖아요. 약 1%예요. 타사는 전부 다 0. 몇 %죠. 제가 이 차트를 계속 보면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회사의 보상이 정확하지 않다면 과연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회사 매출은 굉장히 많이 뛰었어. 시장 점유율이 80% 넘었어. 매출이 80% 올랐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 소득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저는 뭘 해줬습니까? 슈퍼마켓, 무슨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는요, 저의 현재는요, 네. 이 표가 되게 감사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열정을 투자한 만큼 회사에서 더 많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은요, 힘을 나누는, 분산시켜서 나누는 지렛대가 아닙니다. 내 힘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누르고 도움을 받아서는 이래 지렛대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스폰서와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도르래에 올립니다. 처음에 도르래는요, 제가 하나예요. 아니죠. 스폰서가 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제가 스폰서 분과 같이 똑같이 복제되는 거죠. 제가 도르래가 되고 또 도르래가 되고 도르래가 되고 도르래가 되고요. 그래 봤더니요, 이제 시작하는 분이나 나중에 시작하는 분들도 지원그룹에 있는 시스템과 스폰서의 도르의 힘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평균치지만 저와 함께하는 리더들은 평균치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젊은 리더들과 그리고 꿈이 있는 리더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때 대부분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희 팀에 오늘의 강사, 그죠, 원 강사 산타크로스가 25일 날 너무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굴뚝이 없어져가지고 힘들어 제가 왔는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허연 사장님, 2022년도에 사회적으로 힘들었는데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요,
염소를 177마리를 보냈대요.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함께하는 그룹과 함께하는 팀에서요.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과거에는 M5M 너무 좋았습니다. 기업이 가치가 있고 좋은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꿈이 없는 아이들의 꿈이 선사하고요. 그런데 팀 안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얼마 전에는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 리더가 큰 기부를 하셨죠. 예. 저희들도 이 일을 직접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을요. 지금 한 결과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선택 뒤에는요. 초심으로 들어온 행동. C가 없으면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메나테크를 선택했습니다. 글리코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변화하기 위해서 지원그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네. C. 행동. 죄송합니다. 네, A. 네, 마지막까지 흥분했습니다. 행동입니다. 1월달 행동하시면 됩니다. 1월달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1월달만 살기로. 살기 죽기라면 그죠? 살기로 1월달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요. 여러분과 저한테 분명히 주어집니다.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1월달만 죽고 살까요? 분위기 세야죠. 예. 자,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1월 달에요. 이 강의 오실 때 무조건 한 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1인 1석. 1월 달부터는 1인 2석. 1인 2석이 안 되면 저희 팀은요. 강의를 어디서 듣기로 했죠? 로비에서. 네. 저희 식구들은요, 저희 광채시대 팀들은요, 1일 1석이 안 되면 본인은 로비에서 강의를 들을 겁니다. 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매일 쓰리액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희 파트너 임상무 사장님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음악가들이요, 굉장히 힘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관계 맺기요. 음악하고 관계 맺기는 굉장히 쉬워요. 베토벤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필요한 음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관계 맺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임상무 사장님이 요즘 뭐 하시냐면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을 만나자. 명단을 보니까 하루에 3번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엑셀을 보면은 3-2, 3-1, 3-3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냐면요. 버스 탈 때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을 듣는 거죠.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임상무 사장님이 1월 달에 한 번씩 꼭 모시고 올 겁니다. 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